네, 오늘은 치은염 그리고 치주염으로 대표되는 치주 질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유디치과 대표원장 고광욱 대표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 치주 질환이란 어떠한 것인가요? 네, 치주 질환은 어르신들이 흔히 풍치라고 부르는 질환인데요. 치아와 치아 주변의 잇몸 그리고 잇몸 뼈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을 말합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어떠한가요? 네, 치주 질환은 치태라고 부르는 음식 찌꺼기가 주된 원인이 되는데요. 음식을 섭취한 뒤에 미세한 음식 찌꺼기들이 침과 반죽 형태로 혼합이 되어서 치아와 잇몸 사이 공간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치태는 부패하게 돼서 세균들이 번식하는 장소가 되는데요. 이 치태와 세균들이 뒤섞여서 치아 표면에 얇은 세균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세균막이 치아와 치아 주변 조직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것이 치주 질환의 원인입니다. 네, 발병 현황과 그리고 연령과 발병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치주 질환은 감기와 같은 질병처럼 걸렸다가 완치되는 특발성 질환이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점점 심해지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도 높아지고 증상도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해 보면 그 치주 질환이 발병하고 심해지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젊은 분들도 치주 질환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치주 질환의 증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주 질환은 치아 주변에 잇몸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피가 나고 붓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양치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음식을 섭취할 때 피 맛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것이 치주 질환의 초기 증상이고요. 염증이 심해지면 치아에 뿌리가 박혀 있는 잇몸 속에 잇몸 뼈가 점점 녹아서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잇몸뼈가 계속해서 점점 심하게 녹게 되면 잇몸이 내려앉아서 치아에 뿌리가 드러나게 되죠. 치아에 뿌리가 드러나게 되면 실입니다. 치아의 뿌리는 원래 치아의 표면보다 감각이 훨씬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잇몸뼈가 계속해서 내려앉아서 치아가 뿌리 끝까지 드러나게 되면 그야말로 나무가 뽑히듯이 치아가 잇몸에서 빠지게 되는,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질환이네요. 그렇다면 그 치주 질환의 위험성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주 질환이 있으면 치아와 잇몸에 항상 세균이 번식하게 되는데요. 이 세균들이 피를 타고 혈관을 따라서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균들 때문에 류머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폐렴, 그리고 심장 질환 등이 더 많이 발병하거나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주 질환은 전신 건강에도 관련이 있고요. 또 치주 질환이 심해지면 치아가 흔들리거나 치아가 빠지게 되어서 음식 섭취를 잘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면 영양소를 불균형하게 섭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도 쇠약해지고 또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등 전신 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아가 상실될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아 주변에는 수많은 뇌신경이 분포하게 되는데 치아가 상실될수록 이 뇌신경의 활동이 줄어들어서 두뇌 활동이 저하되는 것이죠. 이렇게 치주 질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온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치주 질환의 진단과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치주 질환을 진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엑스레이 사진,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인데요.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아와 턱뼈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파노라마라는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면 치주 질환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주 질환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치주 질환의 치료 방법은 치주 질환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앞서 치주 질환의 원인은 치태와 치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치태와 치석이 잇몸의 가장자리 정도에만 분포하는 치주 질환이 경미한 경우에는 간단한 치석 제거,
흔히 말하는 스케일링만으로도 치주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태와 치석이 잇몸 속까지 좀 깊이까지 침착된 경우에는 잇몸을 마취를 하고 치석을 긁어내는 도구를 잇몸 속으로 좀 깊이 집어넣어서 치아 뿌리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치근 활택술이라는 치료로 치주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주 질환이 뿌리 끝까지 깊이 진행이 되어서 치태와 치석도 뿌리 끝, 잇몸뼈 속 깊이까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치주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치주 수술은 치아 주변에 잇몸을 아예 절개를 해서 잇몸뼈와 치아 뿌리 부분을 노출시킨 다음에 특수한 도구로 치석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다시 잇몸을 덮어서 봉합하는 이런 간단한 수술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치료 과정에 있어서 좀 중요한 점이 있다면요? 네, 스케일링과 같은 치주 치료를 받으면 오히려 치아가 상한다고 하면서 치주 치료를 꺼리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냐면 치주 질환이 있는 상태의 잇몸은 치석도 많이 쌓여 있고 잇몸도 부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치석을 제거하고 그래서 염증이 가라앉아서 잇몸도 가라앉게 되면은 전에는 몰랐던 치아와 치아 사이에 빈 공간이 보인다거나 이 부은 잇몸이 가라앉아서 오히려 치아 뿌리가 더 드러난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치주 치료가 잘못돼서 생긴 부작용이 아니라 앞으로 잇몸이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이기 때문에 당장 치아 사이가 조금 벌어져 보이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서 좀 시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주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흔히 보통 대중들이 알고 있을 때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자분들께서 굵은 소금을 사용해서 치아를 닦으면 치아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금의 항균 작용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입에 머금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짜게 입안 가득히 물어야 항균 작용이 발휘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고요. 또 이 굵은 소금이 치아 표면을 긁어내는 느낌 때문에 그게 치태와 치석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치태는 미세하게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굵은 소금의 입자로는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치아 표면이 긁혀서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굵은 소금을 사용해서 양치를 하는 것은 치아 건강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자분들에게 치실 사용을 많이 권유하는 편인데요. 환자분들은 치실을 많이 사용하면 치아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치아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치아가 벌어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걱정을 하시냐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던 치태가 없어지고 또 그래서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기 때문에 이 공간이 예전보다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치실 때문에 오히려 나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공간을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잇몸 염증이 계속 진행돼서 치태 때문에 모르지만 속으로는 공간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공간이 생기고 불편하더라도 치실을 사용해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치태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치주 질환 예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올바른 양치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바른 양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치를 할 때는 치아를 어금니 부분과 앞니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양치하면 편리한데요. 먼저 어금니에 씹는 면을 칫솔로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아의 바깥쪽 옆면을 쓸어서 잇몸에서 씹는 면 방향으로 쓸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진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안쪽이에요. 이 입천장에서부터 치아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치아의 안쪽 면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진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가장 뒤에 있는 어금니의 뒷면, 여기에 치석이 많이 생깁니다. 칫솔을 끝까지 집어넣어서 이 어금니의 뒷면도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금니 부분을 다 닦고 나면 이제 앞니 부분을 닦아주셔야 되는데요. 앞니의 바깥면도 잇몸에서부터 씹는 면 방향으로 이렇게 쓸어내려서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칫솔을 이렇게 세워서 치아의 안쪽 면을 입천장에서부터 씹는 면 방향으로 치아 하나하나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입 천장과 그리고 아랫니의 혀를 칫솔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칫솔로 할 수 있는 양치는 모두 끝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치를 해도 깨끗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치아와 치아가 다 접촉하는 이 옆부분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칫솔이 아니라 치실을 사용해서 닦아주셔야 됩니다. 칫솔을 사용해서 양치하는 것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흔히들 치실은 뭐 나물이라든지 고기 찌꺼기라든지 이렇게 특별히 이 사이에 음식이 끼었을 때만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치실은 양치를 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는 부위도 음식이 낀 곳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쪽 어금니부터 앞니, 반대쪽 어금니까지 모든 치아들이 접촉하는 사이사이 면을 전부 치실로 깨끗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실 사용을 권유하면 치간 칫솔을 사용하니까 그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치간 칫솔은 굵기가 있기 때문에 이미 공간이 많이 생긴 곳, 즉 잇몸이 많이 내려앉은 곳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건강해서 틈이 별로 없어서 치간 칫솔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곳들이 앞으로 잇몸이 많이 내려앉지 않게 하려면 건강할 때부터 치실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